대서양 한가운데에는 지도에서조차 정확히 그려지지 않은 거대한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실종과 공포, 의문과 전설이 교차한 장소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곳을 악마의 바다라고 불러왔습니다.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을 자극했고, 과학자들마저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사건들이 신비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그러나 현대 연구는 오랜 세월 전설 뒤에 숨겨진 요소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라고 여겨졌던 많은 현상이 사실은 자연 현상과 인간의 항해 기술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둘러싼 거대한 이야기의 실체를 검증합니다. 오해와 과장이 만들어낸 신화의 역사부터 실제 과학이 밝혀낸 원인까지 차분하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백 년 동안 미스터리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이 지역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과연 초자연적 현상이 존재하는 특수한 공간일까요? 아니면 바다를 둘러싼 오해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플로리다 남동부 버뮤다,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가상의 삼각형 구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지역에는 공식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삼각형의 크기가 다르게 설명되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삼각형의 면적은 50만에서 150만 제곱킬로미터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면적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모호한 정의는 버뮤다를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북대서양에서 항공기와 선박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항로 중 하나입니다. 자연히 사고 발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단순한 통계적 확률이 신비를 키운 셈입니다. 또한 버뮤다 주변은 허리케인 발생 빈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악천후가 빈번히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가 사고를 부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기후, 항로, 해류 같은 현실적인 요소보다 초자연적 힘을 먼저 떠올리곤 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그렇게 현실과 전설, 과학과 미신이 뒤섞인 독특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화의 뿌리를 탐색해보려 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1492년 콜럼버스가 남긴 항해 일지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이상한 불빛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선원들 또한 불안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나침반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다고 적었습니다. 항해 중 나침반 오류는 치명적인 상황을 낳을 수 있었기에 그의 기록은 후대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미스터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를 비교적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당시 지구의 자기장 구조에서 아고닝 라인이라는 현상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에서는 자북과 진북이 일치해 나침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콜럼버스가 목격한 불빛은 대기권 상층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 대기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나 자연 발광 현상은 역사적으로 여러 항해자들에게 관측되었습니다. 콜럼버스의 기록은 후대 작가와 언론이 과장해 해석한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더해지면서 이야기는 신비롭게 재생산되었습니다. 전설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콜럼버스의 기록은 역사적 흥미를 끄는 자료일 뿐 버뮤다 삼각지대의 초자연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미스터리의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의 항해가 늘어나면서 버뮤다 근처에서는 수많은 난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과 난류가 심한 해역에서 난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중 1609년 영국의 심 벤처 호가 폭풍을 만나 버뮤다 근처에서 난파된 사건은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템페스트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버뮤다는 저주받은 섬, 죽음의 바다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당시 항해자들의 공포는 기록을 통해 전해지며 전설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 시기 항해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미비했고 기상 예측 역시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고는 잦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를 초자연적 현상으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특히 유령선, 실종된 선원, 사라진 화물 등 자극적인 이야기는 당시 신문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버뮤다 삼각지대의 초기 전설은 실제 사건보다 사람들의 상상과 공포가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의 미스터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1881년 엘렌 오스틴호의 유령선 이야기는 버뮤다 삼각지대 전설을 강화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배는 항해 중 승무원 없는 표류선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선원들은 이 배를 예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폭풍 이후 그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시 발견되었을 때는 새로 승선했던 사람들마저 사라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배라는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을 입증할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시 언론은 소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화했고 과장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여러 문학 작품과 잡지가 이 사건을 재구성하며 더욱 극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유령선이라는 상징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공포의 영역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가 실종과 표류라는 해상 사고의 전형적인 변형된 서사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심리적 두려움이 결합돼 초자연적이라는 색채가 입혀진 것입니다. 엘렌 오스틴호 사건은 증거 없는 괴담이 어떻게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을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보다 신화가 더 큰 힘을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1918년 미국 해군 보급선 USS 사이클롭스가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배에는 300명에 가까운 승무원과 1만 톤의 망간 광석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이클롭스는 구조 요청 신호조차 보내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지만 잔해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큰 비전투 손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미스터리한 점은 사이클롭스의 자매함 두 척도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버뮤다 삼각지대의 악명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을 구조적 결함, 과적, 그리고 당시의 폭풍 가능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롭스는 균형 문제가 지적되던 선박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해류와 깊은 해저 구조는 잔해가 빠르게 가라앉아 탐색을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잔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초자연적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이클롭스 사건은 미스터리로 유명하지만 현대 관점에서는 자연적, 기술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전설은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1945년 미 해군 폭격기 편대 플라잇 인구의 실종은 버뮤다 삼각지대 신화를 확산시킨 결정적 사건입니다. 5대의 비행기가 훈련 중 방향 감각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실종 당시 교신 내용은 긴박했습니다.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대원들의 통신은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면서 교신은 끊겼고 편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구조에 투입된 항공기 한 대도 함께 실종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삼각지대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편대장의 항법 오류와 기상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비행기의 구조적 문제와 장비의 불안정성도 사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실종기가 추락한 지점이 넓고 깊은 해역이었던 만큼 잔해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해저 지형이 복잡해 탐사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도 발견을 가로막았습니다. 플라이트 19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사고였지만 전설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훨씬 극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신화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이유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은 1964년 작가 빈센트 게디스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는 여러 실종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소개하며 이 지역을 죽음의 삼각지대로 묘사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 찰스 벌리츠의 저서 버뮤다 삼각지대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책은 과학적 근거보다 신비와 공포를 강조했습니다. 대중은 이에 열광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흥미로운 소재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실종 사건과 근거 없는 목격담을 결합해 더욱 극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설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전해졌으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 기록보다 이야기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셈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미스터리를 다룬 방송은 꾸준히 버뮤다 삼각지대를 언급하며 그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과학적 설명은 묻혔고 괴담과 상상은 증폭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 버뮤다 삼각지대는 실제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미스터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전설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대표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는 나침반이 오작동한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항해자들은 이 현상을 공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지구에는 아고닉 라인이라는 특별한 선이 존재합니다. 자북과 진북이 거의 일치하는 구역입니다. 과거 이 선이 버뮤다 해역을 지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침반이 흔들린 이유입니다. 이 현상은 자연적이며 주기적으로 이동합니다. 현재는 멕시코만 쪽으로 이동해 버뮤다와는 무관합니다. 과거의 현상을 현재의 미스터리로 연결한 것이 오해를 낳았습니다. 또한 폭풍, 전자기 교란, 태양 활동 등도 항해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특별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현대 항법 장비는 이러한 오차를 대부분 극복하고 있으며 나침반 이상을 버뮤다 삼각지대의 초자연적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나침반의 흔들림은 전설이 아닌 자연 현상이었으며 이를 신비로 해석한 것은 인간 심리의 산물이었습니다. 진실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북대서양에서 허리케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길목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겹칩니다.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여기에 더해 걸프 스트림이라는 강력한 해류가 시속 7에서 10km 속도로 흐릅니다. 이 해류는 바다의 잔해나 표류물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잔해가 남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만약 선박이 침몰하거나 항공기가 추락한다면 잔해는 빠르게 넓은 범위로 흩어지고 바람과 해류에 의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구조 작전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또한 해저는 깊고 지형이 복잡합니다. 수심은 몇천 미터에 달하며 잠수정으로도 접근이 어렵습니다. 잔해가 해저로 가라앉은 경우 발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 신비라는 해석이 만들어졌지만 이는 잘못된 연결입니다. 자연적 요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버뮤다 해역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면 잔해를 찾기 어려운 구조일 뿐이며 초자연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과학은 이 지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위성 연구를 통해 로우그 웨이브, 즉 거대한 궤파의 존재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파도는 30m에 달하며 순간적으로 발생해 선박을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이러한 궤파가 자주 형성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류가 충돌하고 폭풍이 잦으며 바람의 방향 변화가 심한 지역입니다. 현대 선박이라고 해도 이 거대한 파도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목조선과 금속 구조물이 이 파도 앞에서 무력했던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궤파는 잔해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거대한 힘은 선체를 분해해 깊은 바다로 가라앉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실종 사건의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는 여러 실종 사건을 궤파 모델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자연적 가설 대신 물리적 현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많은 사건은 궤파와 악천후, 항해 기술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과학은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분출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해저 지층에서 메탄이 폭발적으로 분출될 경우
물의 밀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져 선박의 부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실험을 통해 일부 확인된 바 있으며 실제로 특정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관측된 기록도 있습니다. 배는 저항 없이 갑자기 침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명확히 관측된 적은 없습니다. 이 가설은 가능성은 존재하나 주요 원인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저의 구조적 복잡성과 침몰 후 빠르게 가라앉는 특성은 실종 사건을 설명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 요인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폭발설은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이를 모든 실종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과학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신중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 볼 때 해저 지형과 자연적 분출 현상은 실종을 가속한 보조 요인일 수 있지만 버뮤다 삼각지대만의 특별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NOAA과 세계 각국의 항해 연구기관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고율을 장기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지만 동시에 명확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고율은 세계 다른 바다와 비교했을 때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교통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사고가 많아 보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이 집중해 보도하며 전설이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버뮤다에서 발생하면 훨씬 크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모호한 경계 때문에 불리한 사건만 골라 넣는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미스터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적 인용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점에서 버뮤다 삼각지대가 특별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건은 있었지만 그 규모는 세계 평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심리와 상상력에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수세기 동안 미스터리의 대명사로 불려왔지만 현대 과학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곳은 초자연적 힘이 존재하는 특수한 공간이 아닙니다. 자연 현상, 기상 변화, 항해 기술의 한계, 그리고 해류와 지형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유발한 지역입니다. 특별하다면 바로 그 복합성이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해석은 기록의 누락, 과장된 기사, 불완전한 증언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사실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실체는 위험한 바다이긴 했지만 초자연적 구역은 아니었습니다. 위험은 존재했지만 그 원인은 현실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스터리를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여전히 특별한 장소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전설의 힘입니다.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버뮤다 삼각지대는 여전히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사람들의 상상 사이에서 이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